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간밤에도 주목해야 될, 해석해야 될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중간에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쌓아 올려왔던 관세 벽을 허무는 게 핵심인데요. 관세 철회를 하기로 했다. 중국 측의 이야기이자 희망인데 미국 측에서는 입장이 조금씩 내부에서 백악관 입장이 다른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최종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100% 해결되진 않았고요. 일단 사인하는 장소도 계속 헷갈리고 있죠. 일단 12월 초 얘기도 있고 내년 1월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또 미국에서 하자라는 얘기를 또 미국 측에서 하기면서 또 거기서 하자 뭐 이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월가의 투자자들이 느끼는 거는 뭔가 좀 과거와 달리 진행이 되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정도는 다들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S&P 500, 다우, 나스닥의 사회 지수가 모두 오늘 사상 최고가로 끝났고요. 러셀 2000도 지금 사상 최고가 1% 근접으로 붙었습니다. 유가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등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금 가격은 조금 하락 조정하는 분위기가 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흔히 얘기해서 소위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경기 방어주였죠. 방어주란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틸리티가 대표적이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부동산 섹터가 대표적이 되겠고요. 굳이 또 따지면 필수 소비재 쪽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소비재 중에서도 레스토랑 관련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방어적인 섹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교과서적으로 경기 민감주는 산업재, 소재주, 이미 소비재에서도 일부 그런 섹터 분명히 있겠고요. 은행주, 금융주가 경기 민감 섹터로 분류되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오늘도 강한 것이 큰 틀에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수만 보지만 오늘 약간 다른 것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는데요. 가장 큰 것이 경기 회복되고 이러다 보니 온데간데 장단기 금리 역전은 사라졌는 얘기가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10년물과 3개월짜리의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은 금년 2, 3월에 있었고요. 또 8월에 있었습니다. 10년물 금리만 먼저 보여드리면 오늘 사실 1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가 모두 금리 자체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최대폭으로 반등했습니다. 그다음 그래프는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 10년물, 2년물의 금리 격차인데요. 보시다시피 금년 8월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은 그 차이가 이제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 월가에서도 워싱턴 저널 같은 경우에서도 리세션 우려가 좀 감소하는 그런 쪽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융주의 상승세, 금융주는 사상 최고가 오늘도 계속 가고 있고요. 금융주는 그렇지만 아직도 S&P 500 대비 올해 크게 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산업재가 알게 모르게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민감 섹터가 되겠고요. 소재주는 아직 지수보다는 밀리고 사상 최고가 약간 아직 거리감이 있는데요. 소재주도 지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주 하면 매번 JP모건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요. JP모건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은행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일대 주주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다시 사상 최고가에 돌파는 못했고요. 초초 근접까지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230달러짜리인데요. 아마 몇십 센트밖에 차이로 오늘 붙었고요.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주식 중에서 1, 2, 3, 4위 중에서 지금 아마존을 제외하고요. 다 사상 최고가인데 오늘은 드디어 사상 최고가로 거의 1년 만에 기록한 것이 오늘 구글, 즉 알파벳이 오늘 사상 최고가로 들어갔고요. 애플은 뭐 여전히 오늘도 고공행진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남은 것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디즈니입니다. 오늘 93센트의 주당 이익이 전망됐었는데 1.07달러로 예상을 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생각보다 부진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미국 시간 11월 12일부터 소위 디즈니 플러스가 출발되는데요. 밥 아이거 회장이 워낙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좋은 구독 예약이 들어가 있고 테스트를 네덜란드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워낙 반응이 좋다는 얘기, 즉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시간에서 주가가 제법 많이 올라간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가도 최고치이고 뭐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소개해 주신 주요 기업들에 보면 최고치, 사상 최고치 부러울 따름입니다. 예.
우리 증시가 좀 따라가야 되는데요. 다행히 요즘 보면 아시아 증시도 뭐 일본도 그렇고 대만 괜찮고 중국도 그렇고 보면 뭐 홍콩도 어려웠다가 괜찮고 전반적인 상승세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산세, 추가 상승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시장에서 관심 갖는 것이 이제 미국만 많이 보니까요. 한국에 뭐 거의 99% 보시고 이제 미국도 아침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런 거보다는 정도 느끼시는 게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인데요. 뭐 미국 많이 말씀드렸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포함한 ACWI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지수를 한 번에 아우르는 건데요. 역시 사상지효과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하죠. 56% 정도가 미국의 비중이니까 사상지효과 맞습니다. 그 다음 걸 보여드리겠는데 이 다음 거는 소위 선진국 지수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캐나다를 빼놓고 선진국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고요. 유럽, 그리고 호주, 그리고 일본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콩 일부가 좀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역시 사상체육가를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일이라든가 지금 스톡스 600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요. 독일이 지금 사상체육가는 물론 거리감이 있지만 올해 52주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독일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독일은 분명히 지금 제조업 PMI가 지금 주요 국가 G7에서 제일 안 좋고 G20까지 가더라도 제일 안 좋은 나라고 얼마 전에 40이 위태롭다는 거 저희도 방송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것이 42.1 정도 나오면서요. 전달보다 회복되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독일이요. 그런 것은 결국 미중 간 그리고 미 유럽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완화 이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고요. 바로 이런 것이 원적 내용입니다. 이탈리아 여러분 관심이 없으시지만 이탈리아가 망한 줄 알았지만 이탈리아도 지금 바닥에서 완연하게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스피 200이 아니라 MSCI 한국으로 보여드리겠는데 거기 똑같은 그림입니다. MSCI 코리아도 상당히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MSCI 한국 정 상당히 관심이 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전쟁에서 보면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피해를 받건 어떻게 됐건 간에 양쪽의 무역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물론 규모로 보면 이제 중국이 제일 크죠. 중국 하나만 하더라도 그다음이 대만이고요. 그다음이 한국입니다. 그 양쪽에 대한 의존도가 큰 나라가요. 이머징 국가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여전히 관심 가져도 된다 보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를 뭐 매매하고 트레이딩해서 이런 거는 여러분 생각 좀 접으시고요. 삼성전자는 정말 한국 주식을 한다면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예, 미국 증시의 훈풍이 글로벌 증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징주 가운데 국내 증시 좀 연관지을 기업 오늘 어떤 걸 고르셨나요? 네, 오늘 코스트코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코스트코가 이제 거의 한 2달 만에 지금 사상초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앞서도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제 기다림의 미학 뭐 이런 말씀을 예. 하셨는데요. 이게 이런 거죠. 한 달 반, 두 달 정도 기다리니까 다시 사상초효과 가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이게 만약 한국 주식이라면 한국 투자가분들이라면 이거 빨리 팔고 뭐 다시 한번 옮겨 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아마도 그때 그런 상황에서라도 코스트코가 저 두 달 동안 사상체효과를 다시 가는 와중에 코스트코에 가서 쇼핑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절대로 주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웬만하면 좋은 주식을 갖고 기다림의 미학이 저는 뭐 미국이건 한국이건 전 똑같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트 주가 왜 올라가느냐? 어쩌면 단순합니다. 이익이 지금 10년 이상씩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음은 이마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마트가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죠. 최근에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길게 보면 이마트가 그럼 왜 재미없느냐? 물론 경쟁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죠. 그렇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2016년 이래요. 2017년에 영업이익이 증가했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은 증가한다고 많이 전망했지만 감소했습니다. 2018년은 이익이 증가했을까요? 2018년도 감소했습니다. 2019년도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2020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술적 분석이 이런 건 좀 맞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통주 관심 있죠. 오늘은 이제 코스트코 관련해서 이제 이마트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좋은 기업은 시간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곡선으로 가는데 이제 단기 투자자들은 그 곡선을 쫙 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무리가 좀 있습니다. 유견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